오늘의 문화로 여행길은 20세기 중반의 현대 미술의 세계를 만나볼 텐데요. 2차 세계대전 무렵 뉴욕에 정착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들. 이들이 그려내는 20세기 중반 뉴욕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과거의 뉴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로 여행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전시회를 보게 될 도슨트 이정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전시는 뉴욕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전시회인데요. 뉴욕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주는 이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작품들을 같이 보시면서 20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걸치는 여러 역사 이야기 혹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작가와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거장들에서 만날 첫 번째 작품, 모리스 루이스의 산책을 간 마르셀라와 조입니다. 마르셀라는 루이스의 아내이고 조는 그의 형인데요. 실제 자신의 가족이 그림에 등장하며 독특하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정한 도슨트와 함께 루이스의 작품 세계로 떠나볼까요? 저와 함께 첫 번째로 또 살펴보실 작품은 모리스 루이스의 1950년작인 산책을 간 마르셀라와 조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한번 보게 되시면 이 작가의 실력이 어떤지도 의아하고 이것을 그린 의도는 도통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것 같은데요. 언뜻 봐서는 단순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의도를 알 수 없는 선과 형체인데요. 사실 오늘 저랑 함께 둘러볼 작품들은 소위 말해 현대미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난해하다, 어렵다, 뭔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미술은 그것을 둘러싼 맥락이나 배경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 소개도 그러한 관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알 수 없는 낙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손가락 같은 형상이 보이기도 하고 왼쪽 위에는 해가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는 뭔가 달이 떠 있는 것인가? 혹은 한가운데에는 가로와 세로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마치 그물이나 혹은 뭔가 알 수 없는 사다리 같은 모양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1950년에 그려진 이 그림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려진 1950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당시 1950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젊은 미국의 작가였던 모리스 루이스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폭력과 고통을 경험한 그가 더 이상은 과거와 같은 태도와 관점으로 미술을 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리스 루이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이전과는 뭔가 다른 시도를 해서 전쟁 후에 새로운 미술을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하에 어딘지 모르게 알 수 없는 선과 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정 가운데에 있는 그물과 같은 모양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그림의 주제인 사다리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다리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인 로버트 마더웰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로 소개할 로버트 마더웰의 그림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로버트 마더웰의 작품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작품에서 사다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뒤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가운데에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으신가요? 바로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가 보이는 이 그림의 이름은 1951년작인 십계명, 야곱의 사다리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인데요. 사실 이 소개했던 두 그림의 공통점은 단지 주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려진 시기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것은 1950년, 두 번째 것은 1951년,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다 그 당시에 30대 젊은 미국의 작가들이 그렸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젊은 작가들은 도대체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이 1950년경에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왜 사다리를 그린 것일까요? 사실 이 사다리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사다리입니다. 바로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를 그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그림들은요, 종교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경건하고 성스럽고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에서는 그런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젊은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안타깝게 희생시키는 대량 살상 기술이라든지 당대 정치인들의 여러 안타까운 선택 같은 것들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이 미덕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교하고 또 아주 굳건한 원칙 위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젊은 작가들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그려졌던 스타일과 주제가 분명히 있는 그림들이긴 했지만 이 당시 이 젊은 작가들은 그림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대 미술 작가들의 생각을 잘 알려주는 세 번째 그림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번 전시회의 부제목에도 소개가 되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러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그린 작품, 마크 로스코의 십자가입니다. 종교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인상적인데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아주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마크 로스코의 1941년에서 42년에 걸쳐 제작된 십자가라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마크 로스코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스타일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가는 주로 캔버스를 가득 채운 생면 회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떤 작품이냐면 이 작가의 초창기 작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가 아주 적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노원아트뮤지엄에 와서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위쪽에는 셀 수 없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얼굴들이 나란히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널빤지 위에 올려져 있는 팔의 일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다리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눈길을 끄시는 것은 이 널빤지 위에 올려져 있는 손
그리고 이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여지는 발등에 있는 못자국일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인 십자가가 암시하듯이 사실 이 그림의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요. 또 팔과 다리를 늘어뜨린 채 엄숙하게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그런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 그림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여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작가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관습과 전통을 답습할 필요도 그것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그런 이미지들이나 도상들을 해체하고 분리하고 재조립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잘 담아내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크 로스코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의 젊은 작가들은 전쟁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 자신들만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작품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